카우프만 하우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에 있는 팜스프링스 미술관을 보러 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여기 내부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밖에서라도 사진 한번 찍고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좀 이 집을 엿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었는데 보다시피 조경으로 완전히 집이 가려져서 아까 전 뷰밖에는 카우프만 하우스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일종의 기념 안내판 하나는 찍었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 들렀다 갔다 하는 정도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벨 비치 하우스를 컨텐츠로 만들면서 카우프만 하우스는 왜 컨텐츠로 못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카우프만 하우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더니즘의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이 집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구글링해서 카우프만 하우스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좀 모양이 빠지지만 그래도 카우프만 하우스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프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카우프만 하우스가 있는 팜스프링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팜스프링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로 여기 공항까지 있네요. 하지만 카우프만 하우스는 팜스프링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외진데 있다는 뜻이죠.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카우프만 하우스입니다. 이렇게 위성사진에서 보면 근처에 가면 훤히 카우프만 하우스가 보일 것 같지만 아까 전 보여드린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조경에 가려서 내부가 전혀 외부에선 안 보입니다. 아마 그것도 다 고려해서 지은 것이겠죠. 그래도 여기는 아무도 없어서 바로 대지 현관 근처에 차를 대어놓고 내려서 이렇게 급하게 보이는 부분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 저쪽은 차고인 것 같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만 해도 몰랐는데 이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니 저기가 바로 옥상 발코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관리인 숙소입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린 빌라 까브루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집도 굉장히 큰 집입니다. 당연히 관리인이 필요하겠죠. 카우프만 하우스는 집주인인 에드가 제이 카우프만이 1955년에 사망한 이후 여러 주인의 손을 거쳐가다가 200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500만 달러로 매각되었지만 문제가 생겨서 매각이 취소되어 지금까지도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추정가가 2,500만 달러라고 하네요. 와우. 이제 좀 자세히 집을 살펴볼까요? 먼저 외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실과 부부 침실이 있는 수영장 부분을 먼저 살펴보죠. 건축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모습은 한 번 정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니더라도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집 앞마당에 큰 수영장이 있고 거기서 파티를 여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카우프만 하우스는 미국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거실이고 이쪽이 부부 침실, 그리고 저 위가 바로 옥상 테라스입니다. 이렇게 내부가 환하게 들여다보이게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전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주택 주변 사이트에 담장이든 조경이든 간에 가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주택 바깥쪽의 도로나 다른 집에 여기가 안 보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즉 엄청 넓은 대지에 주택을 지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팜스프링스 갔을 때는 날씨가 많이 흐렸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의 평소 날씨는 이렇거든요. 마치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주택, 그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원하는 집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컨텐츠를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거실과 부부 침실은 또 다르더라고요. 거실은 개방성은 그때와 했지만 부부 침실은 가릴 수 있는 곳은 가리고 오픈할 곳은 또 오픈했습니다. 즉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건축가인 리처드 로이트라의 성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집불통의 집대성인 스승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역시 그에 못지않았던 친구 루돌프 신들러 사이에서도 인식 잃지 않고 잘 지낸 로이트라의 성격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이번 컨텐츠를 정리하면서 당연히 카우프만 하우스 평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세심한 동선과 시선적인 배려를 통해 나름 집주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지킬 수 있게 해놓았더라고요. 감탄했습니다. 로이트라. 제 생애에 다시 팜스프링스를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집도 개방되어서 많은 건축가들이 여기서 영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지금 카우프만 하우스는 원래 집주인인 카우프만이었을 때와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요. 옛날 평면을 보니까 여기 풀 하우스는 그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니 저 풀하우스가 없으면 많이 섭할 것 같긴 하네요.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이런 게 바로 초기 모더니즘 건축가들이 생각했던 모더니즘 건축입니다. 외부의 풍경이 내부로 들어와서 르네상스 건축에서 벽화를 그리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모더니즘 주택들이 대부분 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모더니즘 건축 바로 옆에 모더니즘 건축을 지으니 현대 도시가 그 모양이 되어버린 것이죠. 거실과 부부 침실의 동과 별도로 게스트 침실동이 있습니다. 사실 별동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복도 회랑으로 파티오 공간을 조성해서 두 공간을 이어 놓기는 했습니다. 바로 거실에서 게스트룸으로 가는 회랑 복도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세로로 세워진 저 수직 루버들은 더운 사막의 바람을 조종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거실과 게스트룸 사이의 파티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본식 주택을 연상시키는 면도 있네요. 신들러의 영향인가? 하지만 옥상 테라스와 이렇게 메스가 연결되니까 수직 루버들이 전체적인 메스를 더 높게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어주네요. 그런데 주변 대지의 식생은 예전과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사막이라는 점을 상기라도 시켜주려고 하는지 선인장이 많았는데요. 최근 사진에는 선인장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옥상 테라스를 올라가 볼까요? 사실 신들러 하우스에도 이에 비해 좀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이런 옥상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 계단이 옥상 테라스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저 문이 바로 카우프만 하우스의 현관 입구이고요. 옥상 테라스는 대지의 현관에서 이렇게 뒤돌아 있어서 또 옥상 테라스를 프라이버시한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옥상 테라스의 외부 정면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확실히 수직 루버가 회전을 하네요.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완전히 닫히기도 하는 것을 보면요. 비록 여기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를 한번 모델로 만들어 봐야겠어요. 의외로 여기 공간들이 재밌네요. 옥상 테라스 내부입니다. 이 수직 루버는 르꼬르비지에의 브리즈 솔레유를 연상시키네요. 꼬르비지에 브리즈 솔레유를 처음 쓴 것이 유니테 따비따숑인데 그럼 노이트라가 먼저 그 원리를 사용한 것인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여기가 동쪽에 열려 있으니 아침에 여기 올라오면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사실 노이트라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주택 답사를 예약해 놓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나중에 로스앤젤레스 가면 꼭 가봐야겠어요. 정말 매력적이네요. 빌라 카우프만은요. 카우프만 하우스를 보면 볼수록 왜 신들러 하우스를 유리로 만들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일까요? 제가 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수영장을 빼놓고는 공간 배치도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번 내부를 들어가 볼까요? 참 내부 답사도 안하고 이렇게 도면과 사진만을 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찾아내는 저도 대단하네요. 제 자신을 칭찬합니다. 먼저 현관은 이쪽입니다. 현관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거실의 벽난로가 살짝 보일 겁니다. 먼저 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거실은 정말 환합니다. 또 내부에 들어와 보니 미스의 판스워스 하우스가 연상이 되기도 하네요. 분명한 것은 판스워스 하우스가 이 집보다 나중에 지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면 유리창과 오픈된 벽이 미스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떠올리게 하죠. 그럼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영감을 얻었나요? 노이트라? 근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한가롭고 좋은데요. 이 집에 있으면 진짜 힐링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산에 나무는 좀 많이 없지만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대부분 산이 이래요. 아까 전 오픈된 공간과 이어져서 이렇게 가려진 거실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치에 따라서 열린 공간으로도 또 닫힌 공간으로도 거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거실의 벽난로 옆에는 바로 식탁이 있는 다이닝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부엌 쪽인데요. 저기 사진은 못 구했습니다. 궁금하다. 이제 다이닝룸을 살펴볼까요? 다이닝룸은 게스트룸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이닝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지는 않죠?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갤러리가 나옵니다. 다이닝룸의 거실 쪽 방향은 막힌 벽이 있지만 이쪽은 파티오가 보여서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공간 구성이에요. 이쪽이 갤러리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부부 침실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아참, 거실에서 부부 침실로 바로 가는 내부 복도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벽난로를 중심으로 이쪽이 거실이고 이쪽이 바로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곳은 부부 침실 드레스룸이고요. 부부 침실 근처까지 가서 파티오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래서 이 공간을 갤러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부부 침실을 가볼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부 침실이 거실처럼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동쪽 방향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내부로 들어와 보니 동쪽을 빼놓고는 남쪽은 저렇게 낮은 벽을 두어서 침대 부분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 해놓았고요. 또 혹시 가까이 다가와서 남쪽 창으로 들여볼까봐 바로 남쪽 창 앞쪽에는 화단을 조성해 놓아서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네요. 굿 아이디어. 자, 이제 부부 욕실도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집의 규모에 비해서는 부부 욕실은 좀 작아 보이기는 하네요. 이제 게스트룸으로 건너가기 전에 거실과 게스트룸을 잇는 회랑 복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여기가 내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외부더라고요. 여기 수직 로버는 하드웨어를 보니 각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요. 연결 복도에서 파티오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상하게 신들러 하우스의 정원이 생각이 나네요. 이제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게스트룸이 있는데 구한 사진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게스트룸 침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게스트룸 사이에 가림벽을 설치한 것이 왠지 호텔 리조트 객실을 연상시키네요. 게스트룸 공간도 정말 마음에 드네요. 부부 침실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풀하우스를 볼까요? 이 집의 가격이 2,500만 달러라고 했지요? 그 정도 값어치는 하는 집이 아닐까 싶네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 집과 비슷하게 집을 한번 지어볼까요? 여기까지가 카우프만 하우스였습니다. 리차드 노이트라도 유대인이었네요. 미국 건축계에서 큰 족적을 남긴 건축가들 중 둘 중 하나는 유대인인 것 같아요. 노이트라는 미국 건축계의 대부인 필립 존슨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인관계가 좋았던 건축가인 것은 분명하네요. 라이트도 신들러도 모질라서 필립 존슨까지. 외양은 그도 한 고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카우프만 하우스의 주인인 에드거 제이 카우프만은 노이트라만큼이나 미국 현대 건축에 큰 공헌을 한 건축주입니다. 카우프만은 백화점 재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또 다른 별장이 바로 라이트의 낙수장입니다. 그래서 낙수장도 원래 이름은 카우프만 하우스입니다. 낙수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팜스프링스의 카우프만 하우스를 카우프만 데저트 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카우프만 하우스가 있는 팜스프링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알아주는 휴양 도시라고 하는데 왜 이 사막 도시가 휴양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국 일반 사막 도시이던데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요. 그래도 이 말일 뭘로 동장은 좀. 이번 카우프만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좀 놀랐습니다.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이제 도민과 사진을 독해해서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늘었다는 것이죠. 이제 건축 공부 그만하고 설계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건축 연구가 더 좋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